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검찰이 우려했던 대로 결국에는 최강욱 대표를 또 기소를 했습니다. 세 번째 기소. 이미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 업무방해 사건에 이어서 재판을 3개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지금 최강욱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오늘 준비기일이 있었거든요. 그 공판 방청을 막 마치고 나오는 길인데 나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기사가 떴습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이 추가로 또 기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검찰이 몇몇 인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 이런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우려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9개월 전에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최강욱 대표 등을 고발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9달 만에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서 며칠 전에 이동재 전 기자의 서면 진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것도 기소를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역시나 또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혐의 내용은 뭐냐면 작년 4월경에 당시에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그리고 이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전 대표, 이 둘 사이에 오간 편지,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가 썼던 편지죠. 그리고 이철 전 대표 측 인사와 나눈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 녹취록, 뭐 이런 것을 비추어서 볼 때 그 발언 요지라면서 최강욱 대표의 SNS에 글을 올렸었죠.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을 이야기만 해라, 이런 요지로 SNS에 글을 올렸었는데 그것이 허위사실이다, 그 편지에도 없고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이다 라면서 법세련이 고발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법세련이 함께 고발을 했던 사람들, 황희석 전 인권국장 그리고 제보자 X 지모 씨, 이 2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최강욱 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도 아마 본인이 기소됐다는 사실을 언론을 보고 통해서 접한 모양이에요. 조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그 내용을 SNS에 올렸는데 어이없다 라면서도 자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아마 검찰이 내일 있을 업무방해 사건 선고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다 라면서 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범죄를 밝히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또 보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라면서 검찰을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검찰은 최강욱 대표가 죽일 듯이 미운 모양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내일 있을 선고 공판, 오늘 있었던 준비기일에 대한 말씀도 드리죠. 오늘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내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업무방해 사건과 연관돼 있거든요. 최강욱 대표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된 이유는 조국 전 장관에게 최강욱 대표가 변호사로 근무할 때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는데 그게 허위다 라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돼 있었고, 그리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대표가 그건 허위가 아니야, 나는 뭐 무죄야 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바가 있거든요.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그런데 팟캐스트에서 했던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 선거법을 위반한 거다 이러면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붙일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똘똘 말아서 어떻게든 이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는 검찰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준비기일을 연 거고, 오늘 이 준비기일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단 간에 여러 가지 법리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변호인단에서는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당연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큰 틀에서 나는 무죄야라고 항변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이것이 뭐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이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장에 그 업무방해 사건의 공소사실을 기재해 놓음으로 해서 재판부에게 유죄의 예단을 갖게 했다,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라는 주장도 함께 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주장을 하고 의견을 피력한 것이지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의견 제시를 지금까지 해왔고, 이에 대해서 오늘 법정에서
검찰은 또 반박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습니다. 2월 5일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갖기로 했는데 검찰이 제출할 증거가 추가로 또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내일 업무방해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 판결문을 검찰이 또 증거물로 아마 제출을 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변호인단에서도 뭐 의견서를 또 제출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2월 5일에 4차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고 첫 번째 본 공판 일정도 잡혔습니다. 2월 22일 오후 2시에 첫 번째 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강욱 대표 측에서는 이것이 기소권 남용이다, 공소권 남용이다라면서 공소 기각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뭔가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은 이제 본 공판 일정까지 잡혔으니까 공판은 결국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업무방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최강욱 대표는 검찰이 자신이 없는 것 같다 라면서 이제 자신감을 밝히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내일 선고를 봐야 되겠죠. 내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이 업무방해 사건은 단독 재판부입니다. 그리고 판사 한 명이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선고가 예정돼 있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강욱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냐 무죄 판결을 받느냐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사건 있잖아요. 형사 21부 사건. 이 사건의 정경심 교수도 함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공모자로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강욱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도 매우 유리한 이 혐의에 대해서는 매우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게 되고 거꾸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도 좀 악영향이 불가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일 1심 선고 공판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자, 결과적으로 보자면 최강욱 대표가 이렇게 공격을 받는 이유는 조국 전 장관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을 하면서 권력기관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개혁을 설계를 했고 본인이 설계한 그 입법 제도화를 본인이 직접 법무부 장관으로서 실현시키려고 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될 것 같으니까 가족을 탈탈 털어서 수사를 하고 배우자를 구속을 하고 그 이후에도 장관에 취임을 하고 한 달여 만에 퇴임하고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이랬던 사건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다. 그리고 4월 총선에서 의원이 되더니 국회 들어가서 검찰개혁 하루가 멀다 하고 부르짖고 그런 의정활동을 펴고 하니까 최강욱 대표에 대해서도 너무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업무방해 사건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나는 이거 허위 내용 아니야. 그 인턴 증명서에 있는 내용이 허위 내용 아니야. 나 무죄야.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 것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똘똘 말아서 기소를 해놓고 그러고 그 당시에 고발됐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추가로 또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미운 모양이다. 뿐만 아니고 엊그제 말씀드렸던 보복의 케이스로 말씀드렸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언제 뭐 어떻게 수사로 뭐 어떻게 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성윤 지검장이 뭐 결재를 미루고 있다라면서 언론 플레이를 검찰 조직이 세게 했는데 결국에 반려를 했다고 하죠. 차장검사 선에서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휴대폰 포렌식을 할 때까지는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이폰 11에 대한 암호 해제 프로그램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포렌식을 해봐야 되겠다. 포렌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무혐의 처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둘러서 수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무혐의 처분한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시기의 문제지 결국에는 한동훈 검사장의 이 휴대폰은 언제든 이 포렌식을 거쳐서 해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최근 몇 달간의 이 관련 사건들 진행 상황을 놓고 보면 한때 우리 시민들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 몇 차례가 전해졌단 말이에요. 조범동 씨 1심 선고 결과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선고 결과도 뭐 일부 유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에게 연결을 지을 수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 취지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2연패를 당했다 이런 평가를 할 정도였는데 이후에 정경심 교수 1심 선고 결과 참 얼토당토하는 이 판결문을 토대로 중형을 선고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이라든지 또는 징계 처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엉뚱한 또 결론을 내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러고 있죠. 근데 검찰이 이제 공격을 끊이질 않고 있어요. 이제 막바지에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막바지에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닌가 싶고 어쨌든 우리 건드리면 가만 안 줘라는 그 케이스를 다시 한번 이 전례를 남겨놓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최강욱 대표까지 이렇게 추가로 또 기소를 하게 됐고 이후에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한다.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지만 검찰총장과는 척을 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니겠어요? 황희석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케이스들 그리고 정진웅 차장검사 뭐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정진웅 차장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과격하게 기소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어찌 됐든 추가로 검찰개혁 시즌2가 됐든 뭐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 검찰개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 시민들이 또 목소리를 계속 내줘서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계속 지지와 응원 보내주셔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고초를 겪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정경심 교수 그 가족들 그리고 최강욱 대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끊지 않고 응원을 보내주셔야 이분들이 기운을 내서 본인들의 무고함을 밝히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의지가 꺾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준비기일 방청을 오면서 사실은 오늘 뭐 방송을 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준비기일이어서 다만 이제 진행 상황은 진행 경과는 꾸준히 제가 챙겨봐야 되겠다 싶어서 뭐 겸사겸사 바람 쐴 겸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최강욱 대표 또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그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켠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